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고 꽤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신혼부부 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전세를 구하는 경우에는 참 잘못 걸려들어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빌라 전세 입주민들의 전세 자금이 한 번에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빌라를 대량으로 사들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되자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집주인 가운데 한 명은 강아무개 씨라고 하는데 이분은 무려 빌라 283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강서구 화곡동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이런 강씨 사례처럼 위험한 빌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283채가 터지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약과라고 합니다. 2020년 지금도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고 심지어 600채, 800채를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슨 빌라를 500채씩 갖게 됐을까요? 무슨 빌라를 500채, 600채, 700채, 800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량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정말 부자라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게 부자인데 왜 빌라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을 때 도망가게 됐을까요? 이들이 이런 물량을 대량으로 갖게 된 배경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매매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축으로 지금 막 빌라 지어진 거 말고 현재 빌라가 지어진 거를 또 전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는 이 빌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빌라 중에서 안 팔리고 있는 빌라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 집주인에게 이 빌라 얼마에 파실 거예요? 라고 해서 판매액이 이게 아까 빌라 집주인이 2억 원을 원했다 치면은 전세금을 2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받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원래 빌라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르는 거죠. 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세입자에게는 돈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라가 2억 원짜리인데 2억 5천만 원에 들어온 대신에 이 중개업자는 전세대출을 받고 낼 이자에 보태라면서 세입자에게 1천만 원 넘게 지원을 해주는 식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최근 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계산해보면은 2억 원을 빌려도 2년 동안 이자 비용이 대략 뭐 한 1천만 원 정도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풀리면 1천만 원 지원금을 받고 들어온 세입자는 아무런 지출도 없이 2년 동안 그러니까 거주비가 거의 없이 살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조건을 미심쩍어 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세 보증보험을 권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2억 원짜리인데 2억 5천에 들어왔다가 여기 집주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야 뭐 가입만 된다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엄청나게 미친 폭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빌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HUG 허그에 따르면 2015년 3,941건에 불과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5년간 30배가 증가했습니다. 5년간 2배 증가 뭐 이런 게 아니라 5년간 30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규모는 2015년 약 7천억 원대에서 2019년 30조 원을 돌파했고 아마도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뭐 40조, 50조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5년 만에 뭐 7천억짜리가 30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건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집주인한테는 일단 무조건 팔아드릴 테니까 차액은 나한테 하고 집을 일단 구해놨죠. 그리고 들어갈 세입자도 구해놨죠. 매매가 2억인데 뭐 전세금 2억 5천만 원 대신에 이자 지원해주면서 들어올 전세 세입자도 구해놓고 그러고 나면 집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어쨌건 집주인한테 2억 원 이상 주기로 했으니까 2억 원은 주기로 했으니까 집주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중개업자는 빌라 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빌라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 전세 계약을 맺냐고 물으면 전세 계약을 맺으면 바로 집을 팔 수 있다고 둘러대는 거죠. 빌라 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주인에게 보냅니다. 세입자는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얘기가 남은 겁니다. 이제는 세입자 모르게 그들만의 거래가 시작되는 건데요. 먼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가운데 빌라 주인이 처음 원했던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 원 그냥 가정이에요. 어쨌든 2억 5천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을 중개업자에게 도로 보냅니다. 빌라 주인은 어차피 판매를 원했던 사람이고 2억 5천만 원 갖고 있어봐야 계약기간 2년 뒤에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이 사람은 판매를 원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어쨌거나 2억 원을 갖게 됐으니까 집주인 명의만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만 사라지면 나는 뭐 깨끗하게 이 집 팔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이후에 기획 파산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283채를 보유한 집주인 강아무개 씨도 이런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빌라 주인은 2억 원을 챙겼고 이 중개업자는 5천만 원 남은 걸 받았잖아요. 그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줍니다. 기획 파산을 어차피 마음 먹었으니까 뭐 계속 자기 명의로 빌라만 늘릴 수 있는 거죠. 요즘 명의값의 시세는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명의 대여자가 뭐 어차피 자기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니까 대여자가 내야 할 취등록세 및 각종 세금까지 내주고 나면 중개업자에게 떨어지는 돈은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일부를 이자 비용으로 지급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또 물어봤는데 이분은 2억짜리 전세계약 하나 하고 나면 양쪽에서 받는 돈을 합치더라도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거래 하나에 뭐 지금 막 3쿠션 돌리고 막 복잡하게 됐지만 어쨌든 거래 하나 하고 나면은 뭐 3천만 원까지 남는 거금을 줄 수 있는 기회니까 요즘은 이런 거래를 하는 부동산들이 은근히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본인 소유의 집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500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하기가 사실은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 사기를 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집주인이 집이 500채 있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사기 치겠냐? 그런 분이 사기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세입자도 뭐 그래 500채나 있는데 설마 사기꾼이겠어?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잖아요. 500채 있는 사람을 흔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심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거 안 주고도 계약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500채씩 가진 빌라 주인이 빌라 반지하에 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 파산을 마음먹은 사람 명의로 계속 집 수만 늘려가다 보면은 이 쌓여가던 빌라는 한 번에 터진다고 합니다. 처음 빌라 계약을 하고 2년 뒤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아까 말했던 283채의 강씨처럼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간혹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축 빌라의 폭탄 돌리기 방식이고요. 신축 빌라는 구옥 빌라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뿐 아니라 분양도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인중개사 B씨는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면 매매가와 별도로 분양 지원금이 3천만 원인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호로 표시하는데요. 이게 자료사진을 아마 보실 텐데 이 자료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원금이었어? 라는 부분이 지원금입니다. 무슨 암호처럼 서로만이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업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별 혹은 네모로 적어놓고 이 분양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여기는 뭐 1,300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뭐 이런 지원금을 드립니다. 분양만 시켜주시면 현금으로 지원 드립니다. 라는 암호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암호를 아는 중개업자는 분양을 받으면 지원액 일부를 매매인에게 선심 쓰듯 베풉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전부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지원금이 있으면 이거 분양받으시면 제가 500만 원 드릴게요. 뭐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거죠. 사실은 다 그 안에 녹아있는 금액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표나 네모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여기 얼마구나 이제 앞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R26 뭐 이런 괄호 안에 뭐 숫자도 있고, 어차피 암호야 바뀌면 그만이니까. 근데 뭐 이런 게 다 지원금을 표시하는 거고, 막 2,600만 원, 3천만 원 지원금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신축 빌라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분양 사기만 있냐, 그들끼리 짜고 한 명 속이는 경우가 분양만 있냐라는 건 또 아니고, 신축 빌라도 앞서 말했던 구옥 빌라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같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구옥 빌라는 기존 집주인을 일단 한번 끌어들여서 이거를 협상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축 빌라는 이런 과정도 없이 명의자 바꿔치기 작업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사기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파트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빌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A씨는 빌라와 달리 아파트는 액수 자체가 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액수 자체가 훨씬 크고 시세 확인이 되게 쉽다고 합니다. 이 액수가 크고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매매가 파악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더 받는 경우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호구로 전락한 보증보험 상품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던 정동영 전 의원은 2019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442억 원에 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갚을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법안이 따로 발의되거나 바뀐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빌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 중에서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빌라 전세를 구입할 때는 주변 시세를 잘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도 몇 군데씩 둘러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혹할 필요가 없는 게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돈을 챙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받겠다고 분양을 받는다거나 그거 받겠다고 전세를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아예 발길을 돌리는 게 낫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됐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거 아니냐, 어차피 이자만 난 챙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증보험에 가입에 어떤 일부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곳은 발길을 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금을 주겠다는 곳은 무지도 따지도 말고 나와라 라는 게 일종의 팁이 되겠네요. 물론 정말 용기 있는 용자들은 그 1000만 원 받고 한번 2년에 도박을 걸어보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 얘기가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저도 말하면서 이거 지금 몇 번을 NG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복잡한데 저보다 이해력이 좋으시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실 분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